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채널입니다. 자, 12단원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단원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다만 2차가 아니라 3차 이상의 복잡한 그런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자잘한 팁들을 지지난 시간 수업 시간부터 쭉 정리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조립제법도 사용하시고 인수정리도 활용하고 치환도 하고 제곱하는 경우에 보기차식 문제도 풀고 상반방정식도 풀고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그와 동시에 항상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을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과정들 풀다 보면 2차 부등식도 나오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론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는데, 자, 볼게요. 순수하게 방정식을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앞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12단원 자체가 또 과목의 특성상 계산은 좀 복잡한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모르겠으면 싹 다 인수분해를 해. 싹 다 전개를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차식, 4차식.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그 식을 공통 형태를 갖다 묶어내거나 또는 4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인수정리 활용해가지고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 다음에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다만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풀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전개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죠. 전개하면 항을 9개 전개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전개되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조차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공통 형태가 보이죠? x제곱, x4, x제곱, 마이너스 3x4. 그러니까 요 x제곱하고 4가 공통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시면 이 식은 t 플러스 x, 여기는 t 마이너스 3x가 나오고요.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xt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퀄 12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자는 x하고 상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t하고 x가 있는 형태죠. 근데 우리가 x하고 y가 있는 형태들 인수분해 많이 했으니까, 또는 a하고 b가 있는 형태들 똑같습니다. 넘기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5x 제곱이고 여기는 t에 관한 2차, t 1차, x 1차, 여기 x 2차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t 마이너스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5x니까 t 마이너스 5x, t 플러스 3x를 정리하게 되면 곱해서 마이너스 15x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는영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t 값은 5x이거나 마이너스 3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x를 구하는 게 답이니까 이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 이퀄 5x,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요거를 풀거나 x제곱 플러스 4 이퀄 마이너스 3x고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 나오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요거는 1하고 4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허근을 구할 수밖에 없죠. x는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9에서 16 빼니까 마이너스 7이므로 루트 7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4차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아까처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거 다 전개를 해. 4차식 쫙 나올 거 아니야. 그 식을 이제 인수정리를 통해 갖고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근을 갖고 4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4라는 근을 갖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차식을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복잡해요.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공통된 형태를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막 4차식이 나오긴 해. 그런데 공통된 형태가 있을까? 어쨌든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 전개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형태가 있죠.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걸 t로 치환하게 되는 이 값은 t의 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t, 요것만,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56은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바로 또 예쁘게 됩니다. 네, t가 얼마가 나옵니까? 8 또는 마이너스 7. 이거 이제 좀 빠르게 돼야 돼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됩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기 때문에 x 빼기 8, t 빼기 8, t 플러스 7이니까 그는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가 8인 거고요.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7인 겁니다. 이거 한 방에 그냥 쓸까요, 그냥? 네. 마이너스 8은 0, 네, 플러스 7은 0. 이렇게. 이거는 인수되네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2가 답이 되겠고요. 요건 안 되네, 근해 공식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i.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뭐 엄청 쉬운 형태는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PQ가 나와 있는데 P는 3차식, Q는 4차식. 자, 질문이 뭐냐면 다음 조건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구하는 건데 PQ의 곱이 0이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건 뭡니까? P는 0이거나 또는 Q는 0입니다. PQ를 곱하면 몇 차식입니까? P가 3차식, Q가 4차식, 두 개 곱하니까 7차식이야. 그 이름도 유명한 7차 방정식입니다. 7차 방정식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죠. 곱의 형태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얘가 0인 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인수분해 방식 풀면 되는 거죠. 조립제법을 해볼까? x 1 대입하니까 3, 1, 4 더하면 8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3, 1, 마이너스 8 플러스 4 조립제법으로 1, 3, 3,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x-1에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또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되지요. 1, 3, 2, 2.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거 다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디 쓰면 되겠어요, 이 식이? x 플러스 2에 3x 마이너스 2. 네. 이게 P예요, P. 자, Q는 뭡니까? Q는 뭡니까? 와, 이것도 엄청나네. 이것도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대입해 볼게요. 최고차 계수분 상수항의 약수. 1,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5니까, 되네요. 이 식도 마찬가지야.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12. 이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인수분해를 고차 방정식을 하는 방법은, 고차 방정식을 쉽게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인수분해가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기가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통인수가 안 보이니까. 다만 이 경우는 요걸 찾기가 쉽지.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은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만, 이렇게 1 같은 거 대입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죠.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3차식이야. 그럼 이걸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는,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상수항. 2를 집어넣으니까 안 되네. 그지? 마이너스 16이니까. 2를 집어넣어 볼까? 잠깐만. 2를 어떻게 하지? 8. 여기 제곱이니까 4, 3,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되네! 그래서 이 식이 2로 조립제법이 또 되는 겁니다. 1, 2, 5, 10, 6, 12, 0. 오케이. 또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한 방에 쓰겠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x-1에 x-2에 그리고 이거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이라고 하는 게 2, 3은 6이니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으로써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결국 이제 요 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네. 그래서 PQ형. 얘는 0이거나 또는 얘는 0인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0인 것에 그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이고요. 얘가 0인 거는 1하고 2하고 또 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인데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개 나오네요. 겹치는 건 있습니까? 있죠.
x 마이너스 겹치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겹치고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총 7개 중에서 중근이 2개가 두 쌍이 있고 5개의 서로다른 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제곱 더하기 q제곱 0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이 될 수 있지요.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둘 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PQ는 0이고 두 개 더한 값이 0이 아니다. PQ는 0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근데 두 개 더한 값이 0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0인 건 맞지만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둘 다 0이 되면은 P 더하기 Q는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 5개의 근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잖아. 그래서 둘 다 0이 되는 게 뭡니까? 2번 뭡니까? 2라고 마이너스 2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3분의 2 마이너스 40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2번하고 3번을 합집합을 하면, 그러니까 2번 답이나 또는 3번 답을 만족하면 1번 답이 되는 거 알겠어요? 이런 표현 방법들 눈여겨서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12달 3번 보겠습니다. 다음 x에 관한 3차 방정식에 관한 세실근 1알파 베타. 뭔 소리야? 서로 다른 세실근, 한 근은 1,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나머지 한 근은 베타. 일단은 확실한 건 알파 베타가 실근 맞습니까? 오케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파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되네? 아닙니다. 알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지금 요 세 실근이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알파나 베타가 1이 되면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A하고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건데 보니까 A 값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 나와 있죠. 1이 이미 근이야.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 플러스 4A 플러스 2는 0을 일단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하니까 A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7에 플러스 4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남고 플러스 4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가 어떻게 나오냐면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야.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뭐만 만족하냐면은 1이라고 하는 게 근인 것까지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실근이 되면서 서로 다른 실근이 돼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서 그중에 1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봤더니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x-2라는 항 이외에 무슨 항들이 나오는지를 봐서 푸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A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확실합니까? A를 구해보면 되겠네. 첫 번째. A가 만약에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X 잠깐 홀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걸 먼저 합시다. 이게 지금 X가 1이라고 하는 근이 있으니까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있죠. 조립제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그냥 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뭘 먼저 하나 똑같은데 이걸 먼저 하면 조금 연산이 편리하니까 A 플러스 1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에 여기는 4A 플러스 2에 이거를 조립제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1,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에 여기는 이걸 또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가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돼서 지금 여기 0인 것까지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X가 1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A가 어차피 가능한 값이 A가 3 또는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값이 A가 3일 때랑 1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는 상관없어요. A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부분이 X의 제곱. 3이 되면은 플러스 5X.
3이 되면 9 빼기 6에 2니까 18에 마이너스 5를 하니까 마이너스 23에 플러스 14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는영이 돼서 x가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세식은 맞죠?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 중에서 베타가 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7, 베타가 2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 이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은 1, 6, 5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게 는영이 되는 걸 찾게 되는데 얘가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이 나오죠.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b제곱 마이너스 4c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답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나눠서 풀어도 되고 동일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하고 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의 한근을 베타라고 할 때 요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간단하게 한근이 알파니까 알파는 항상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합니까? 오케이.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요걸 만족하는 알파 값이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찾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근인지 허근인지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교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정말 3차 방정식의 허근을 불구려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요게 베타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어쨌든 베타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 앞에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알파, 베타 2개를 모르는 거야. 되니? 그런데 이 식이 자체가 이미 식이 2개지. 모르는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이론적으로 연립방식 풀면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한 개가 나올지 여러 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푸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거를 풀려고 봤더니 또 푸는 게 깝깝해요. 뭐 예쁘게 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차라리 베타를 구해라고 하지.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이걸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도 아니고 왜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분의 1일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중에 베타가 있는 식은 이 아래식밖에 없는데 이 아래식과 이 식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게 파악이 되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양변을 베타로 나누시면은 이 식은 우선 베타가 0이면 될까 안 될까? 베타가 0이면 0, 0, 1. 그러니까 베타가 0은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베타가 0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양변 베타로 나누시면 베타 마이너스 A 플러스 베타분의 1은 0이 되겠고요. 따라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요.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거 자체가 이거랑 관계가 있죠. 이거를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을 세제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또는 이렇게 한 방에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이거 괄호 열고 이거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빼기 3의 베타의 베타분의 1에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는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A의 세제곱이고요. 이건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가 아니군요. 왜 A야? 알파. 뭐 A가 됐어 갑자기? 왜 A가 됐어? 알파야 알파. 이거는 알파의 세제곱 빼기 3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식을 만족하는 거죠. 우와!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따라서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키가 뭐야? 하고 많은 것 중에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이유?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이야. 자, 계속해서 다음 12-5번 하겠습니다.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x 4제곱, 세제곱, 제곱, 1제곱, 0. 마이너스 1. 좋아. m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네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m의 값을 정하는 건데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요 식을 그냥 풀어가면은 4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같은 것은 없어, 사실.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면은요, 요 식을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이게 x축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극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네 실근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좀 어렵지.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가지고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 미적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습니까? 갑자기. 자, 어쨌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 식을 진짜 그걸 구해보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마이너스 m이 있고 플러스 m이 있으니까 혹시 x가 1이 되면은 요거 m이 사라지지 않을까? 로 해봤더니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 되면서 이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2에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m에 마이너스 1을 1로 조립제법하면은 2가 되면서 2 마이너스 m이 되면서 1 마이너스 m이 되면서 1 마이너스 m이 되면서 1이 되면서 2이 되면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 이게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x 세제곱 2 마이너스 m x제곱 x 상수항 마이너스 m이니까 사라지는 방법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되는 이 느낌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m이 되고 플러스 m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면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요. 이게 네 근이 모두 실수가 되는 방법은 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실근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중근 됩니까? 됩니까? 잠깐만. 네 근이 모두 실수. 뭐 서로 다른 실근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중근도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잠깐만요. 여기가 왜 2다 2다 2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 되죠. m 플러스 2루트 2랑 m 마이너스 2루트 2가 0 이상이고 0 이상인 거 푸는 방법은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m은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 m 때문에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저 m이 사라지는 방법 첫 번째 단계에서 x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어 본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6번.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3개를 가질 때 A값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여기 지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부터 해보는 거지. 요 앞에가 마이너스 2A, 요 앞에가 3A,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A만 놓고 봤을 때는 A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야. X가 1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나 없나?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봤더니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x 마이너스 1 인수가 있는 겁니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로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는 여기가 a 플러스 2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이 말인 거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인데 당연히 이건 양의 실근이고 요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있기 위한 조건만 찾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양의 실근 되는 방법 앞에 근해 분리에서 배웠습니다. 어디 배웠습니까? 합이양수, 곱이양수면 돼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세 단계 첫 번째 판별식 나누기 4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합 얼마예요? 합 2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세 번째 곱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로 모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각의 관계로서. 요걸 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a-2에 a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크려면 a는 2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a가 2보다 크다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나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에 요 12-4번이었나요, 아까? 네. A가 3하고 마이너스를 나왔던 문제 기억납니까? 그때하고 똑같은데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이니까 지금 한 근이 1인 건 확실하지.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에 두 번째로 쌤이 썼던 요 식은 뭐냐면요. 여기 나온 요 두 근이 양수인 것만 확인한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근. 그러나 이런 거지. 이게 양의 근이라고 하더라도 A가 만약 근이 이 안에 1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세 양의 근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가는 상황은 답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가 1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1-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a가 3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a가 3이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근이 1이라고 하는 양의 근이 나와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를 우리가 얻은 이 범위에서 빼줘야 돼. 따라서 이렇게 쓴 다음에 a는 3이 아니다라고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 수학에서는요. 이런 나디코는 잘 안 써요. 예, 만족하는 것만.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쓴 답입니다. 자, 해결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12-7번까지 풀겠습니다. 오케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 a, b, c 모르네. 뭐 평범한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3차 방정식 요 녀석의 세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a, b, c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요것의 세근이 이것일 때 이것의 근은 이것이래. 1만큼 차이가 난대. 그럼 이것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중요한 건 딱 보면 이 느낌이 뭔가 규칙성, 특징, 대칭성이 있잖아. 이걸 갖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 출제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거의 세근이 이거란 뜻이네. 그 말은 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인수분해라는 뜻이에요.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되겠죠? 예. 요거는 0의 세근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것은 0의 세근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이렇게 생긴 것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럼 이 말인 거야. 잘 봐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말은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요것은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말이나 이것은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말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 나는 요 둘의 연관 관계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의 출제 원리 자체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자, 그럼 이걸 이런 거죠. 여기 위에는 이 밑줄 친 식은요. 특정 식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니 아니면 이미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니.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과정, 3차 방정식 푸는 과정에 나왔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0이 방정식인 거야. 또는 이것은 0이 방정식인 거야. 하지만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것은요. 그냥 같은 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 두고는 x가 뿔마 1이지. 근데 이 x가 뿔마 1인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 방정식은 x-1에 x 플러스 1인가 봐. 이걸 풀었나 봐. 해서 우리가 이거하고 요걸 갖다가 같다고 놓은 것은요. x제곱 빼기 1을 갖다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야. 같은 말인 거야.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fx, 요 식을 얻은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서 얘를 얻는, 또는 이걸로서 얘를 얻는 방법은 뭘까? 봤더니 이 x 자리에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도 돼. 그걸로서 얘를 갖다 얘로 뿅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싹 다 집어넣으시면 이 오른쪽 식은 요 식으로 예쁘게 탈바꿈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x 자리에도 동일하게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아래쪽 식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 이 식과 똑같고 당연히 그 식이 요 식과 똑같게 되는 거죠.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공부에 대한 개념이 학습이 부족하면은 이게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나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따져보면요. 답에 도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 정리하게 되니까 x의 세제곱 여기 3x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플러스 3x 여기 마이너스 8x 여기 플러스 3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상수항 1 빼기 4 더하기 3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1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어요. 요 식을 아예 근과 계수 관계를 따져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알파 플러스 1에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에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이퀄 4 근과 계수 관계였어.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하는 것도 3. 세 개를 싹 다 곱하는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요 식으로부터 합 두 개의 곱, 세 개의 곱을 갖다 식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 문제의 출제 원리를 같이 생각해보면은 이 방법을 반드시 익혀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12-8번 또 공교롭게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재밌는 형태가 있네요. 자, 그 부분과 실력표 문제를 풀면서 방정식 후반 부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